봄이 무르익어 갈 때였다. 이제 막 우물 틔운 실록의 옷을 갈아입은 나무와 땅. 그와의 인연은 딱 3계절 넘어서부터 이어져 왔다. 제가 5년 전에 이 남산에 와서 이 탐방로마다 찾아다니면서 불상들을 많이 작업을 했었는데요. 5년 만에 이렇게 왔는데 오늘 마침 또 이렇게 비가 와서 이게 불상 찍기에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어깨에 카메라를 메고 턱까지 차오른 숨을 내뱉으며 그는 이 극락정토로 향하는 무거운 걸음을 끝끝내 이끌었다. 찾았다. 너무 좋네. 커다란 바위 속 1m 깊이의 석굴을 파서 새긴 부처의 모습. 인간사 괴로움이 사그라진 이곳 아미타불의 세상에서 그가 찾아 헤맨 것은 무엇일까? 이 경주 남산에 많은 불상들을 찍었는데 제 기억에 가장 남는 불상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남산 불곡 마의 열애자상인데요. 이게 불상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 인자하신 할머니가 아이고 오냐 우리 새끼 왔냐 이렇게 반겨주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1000년 이상 세월이 흐른 동안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위안을 받고 갔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카메라 소리를 따라가 봤다. 그의 걸음걸음이 함께 묻은 셔터음. 그 안에는 세월의 상이 새겨졌고 간절한 바람이 담겨졌고 죽음에서 생을 찾는 어느 염원이 스며 있었다. 장장 6개월, 늦은 봄에 만나 늦가을에 헤어지기까지 그 찰나의 장면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우리는 여기에 기록했다. 부처가 머문다는 곳. 경주 남산은 천년의 시간 동안 중생의 소원이 빚어낸 석가의 세상이다. 울퉁불퉁한 돌길과 흙길을 번갈아가며 오르다 보면 산비탈 사이로 7 석불과 자그마한 암자가 나온다. 이게 불상이 지금 7불암이라서 7개인데 5개밖에 아무리 찍어도 5개밖에 안 찍혀요. 그게 좀 아쉽죠. 남산에서 제일 큰 크기의 석불을 품은 암자. 삼국을 통일하기 전 신라시대에 처음 세워졌단다. 아미타 삼존불과 사방불이 조각돼 있어 7불암이라 불린다. 그는 왜 여기를 다시 찾았을까? 경주 남산은 저한테는 참 보물창고 같은 곳이죠. 많은 문화재들이 곳곳에 숨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석불상을 찍기 위해서 전국에 한 200여 곳을 찾아다녔는데요. 이 경주 남산은 좀 저한테 특별한 곳이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큰 산에는 대부분 이 석불상들이 하나 내지는 2개 정도밖에 없는데 이 경주 남산에는 정말 수많은 석불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놀랬었고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 여기 머물면서 구석구석 찾아다니면서 촬영했던 기억이 납니다. 염화 미소 아래 숨겨진 고단한 삶. 하지만 민초들은 생의 아픔 대신 끌끝에 희망을 담아 다듬었다. 작가는 카메라 필름 한 장 한 장에 그 마음을 새겼다. 석가모니 부처가 어떤 정형화되어 있다면 미륵불들은 자신만의 부처를 새겼기 때문에 모양이 정말 각자 다르고 표정도 정말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 표정들 어떤 심정으로 그 돌에다가 그런 형상을 새겼을까 그리고 기원의 대상으로 삼았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읽어내기 위해서 오랫동안 작업을 했습니다. 그의 사진은 석불의 염화 미소와 닮았다. 소리 없는 미소 속에 모든 번뇌와 아픔을 짊어진 석불처럼 그의 사진은 세상의 약한 모습을 찾아 보듬고 품어낸다.
언제나 그랬듯이 요즘도 굉장히 어려운 세상이라고들 하잖아요. 가족이 됐건 친구가 됐건 그리고 일이든 취미생활이든 자신만이 어떤 이완을 얻을 수 있는 자기만의 어떤 대상을 갖는 게 이 힘든 세상을 헤쳐나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잔잔히 봄비가 내리던 어느 날 윤길중 작가의 올해 첫 전시가 열렸다. 절구와 꽃, 나무와 돌에 투영해온 세상의 모습들. 사화 목석, 바르고 새로우며 슬프고 정겨우니 이번 전시의 이름이다. 꾸준히 이어온 그의 시리즈가 소개됐다. 제가 지금 한 13년 정도 사진 작업을 쭉 정신없이 이렇게 해왔는데 이번에 여러 가지 시리즈를 동시에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만 보고 이렇게 달려오다가 조금 한 번쯤 이렇게 제 작업들을 좀 정리해보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의 사진이 석불의 염화미소와 닮은 데는 이유가 하나 더 있다. 바람에 나부끼는 나뭇가지의 잔 떨림도 석불에 낀 세월의 흔적도 흩어지지 않게 잊히지 않게 고스란히 전하는 그의 방식에 있다. 인화지가 아닌 한지의 잉크를 먹인 표현법. 그래서 보는 이의 마음이 먼저 닿는다. 한지와 사진의 만남, 이것은 그 사진의 작품성과 예술성을 한지가 한껏 더 살려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윤길중 작가님은 그 사진을 찍으면서 그 사진을 찍는 그 작가 정신이 마치 번뇌망상을 제거하고 오롯이 한정신 정진하는 그 스님들의 고고한 수행자사와 같다고 봤어요. 그래서 그분의 작품을 높이 제가 이제 평가해서 모시게 됐습니다. 일반 인화지에 이렇게 인화를 하게 되면 이 경계 부분이 아주 부자연스럽게 해서 좀 어색한데 한지라는 어떤 고유한 특성 때문에 이 경계 부분이 아주 자연스럽게 지웠는지 그냥 원래 배경지를 대고 있는지 구분이 잘 안 갈 정도의 그런 매력이 있고요. 누군가 그의 작품을 보고 말했다. 모든 것을 비워낸 공간에 감상하는 사람과 피사체만이 남는다고. 작가는 사각틀 안에 법당과 석상만을 남겨뒀다. 뒤에 있는 배경들을 지우기로 한 것은 큰 법당이 지어졌을 때 어떤 그 정신이랄까 이런 게 부각됐으면 좋겠다. 주위의 배경에 의해서 집중되지 않는 그런 배경들을 다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지웠는데 이게 싹 지워야 법당의 어떤 얼굴이 아주 잘 드러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지웠고요. 그에게 사진은 카메라의 빛으로만 완성되는 평면 그림이 아니다. 자신의 시선을 전하기 위해 공간을 만드는 사람. 작가 윤길중은 감상하는 이를 자신의 사진 속으로 깊이 끌어들인다. 그와 관람객 사이를 잇는 것이 바로 한지다. 가짜와 진짜가 이게 우리 생활 속에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거를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엮었죠. 그러니까 이 한지, 전통 한지의 프린트를 2장을 똑같이 해서 같은 사진을 한 장은 바탕에다가 이렇게 잘라놓고 나머지 한 장은 버리고 또 옆으로 일일이 하나씩 끼워 넣어서 우리 시줄과 날줄을 직조하듯이 이게 작품을 만들었던 건데요. 사람들 눈에 숨어버린 것을 찾아내는 사람. 가려낼 수 없는 진짜와 가짜를, 무관심에 밀린 치열한 삶을, 세월에 묻힌 색바랜 희망을 그는 건져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시선 밖의 세상을 종이 위에 끊임없이 풀어내는 사람이 그다. 화병에 담겨 있는 꽃이지만은 한지라는 그 소재와 함께 묻어서 나오는 게 너무나 감정을 좀 차분하게 만들면서도 한국적인 정서를 잘 표현되게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가 삶을 살면서 진짜와 가짜와 구분되기가 힘든 부분도 있거든요. 이게 진실일 수도 있고 이게 좀 왜곡된 부분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작가님도 이런 여러 가지 사물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표현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랑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라서 공감되고
좋았던 것 같아요. 사화목석의 목은 땅에 누워 사는 한 나무를 만나면서 시작됐다. 간척 사업으로 육지가 된 섬 형도. 그곳에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버드나무 군락지가 있다. 짭짤한 염분 때문에 뿌리를 박지 못해 하늘을 보고 사는 나무들. 세상에 눈밖에 난 그들은 죽음 대신 삶을 택했다. 제가 이 나무 작업을 하면서 나무들하고 대화를 참 많이 했었는데 그때 이 작업을 하기 한 2년 전에 제가 큰 수술을 받고 굉장히 아픈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나무 작업을 거의 또 하면서 동시에 중증 장애인들 작업을 같이 진행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상의 중심에서 멀어져 있고 관심을 받지 못하는 중증 장애인들과 또 이 형도 벌판에 쓰러져서 자라고 있는 나무들, 그리고 제가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이 삼박자가 굉장히 좀 묘하게 어울려져서 이 작업을 하는데 저한테 굉장히 큰 의미를 줬던 것 같습니다. 사진전 사화목석의 기획은 석재현 감독이 맡았다. 뒤에 나무 기록 사진과 구성 사진으로 나눠 작가의 대표적인 4가지 시리즈를 모두 다뤘다. 걸쳐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 한국적 소재와 그리고 이 작가적 관점에서 일단 예술적 사유가 아주 잘 어울리게끔 이런 작업들을 자연스럽게 풀어냄으로써 해외 전시 기획에서 더욱더 좋은 반응들을 제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앞으로 훨씬 더 많은 활동을 할 작가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늦봄에서 한여름까지 이어졌던 청도에서의 전시가 끝을 맺었다. 선선한 가을바람을 기다리며 우리는 한 계절을 더 보냈다. 그의 작품을 담는 그릇, 인화지인 한지가 보고 싶어서였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예. 사진 인화에 쓰는 한지는 모두 여기서 가져온다. 3대째 전통 한지 가업을 이어가고 있는 박성만 선생의 가게. 전국에서 올라온 다양한 종류의 한지를 이곳에서 만날 수 있다. 선생과의 만남은 그야말로 인연이었다. 어떻게든 구하고 싶던 사진용 한지. 마지막이라 여긴 순간 선생을 만났다. 한지를 만들어 주시면 제가 거기다 프린트를 해보고 다시 그 결과물을 가져와서 보여주시고, 아, 이거는 뭘 좀 개선해야 되겠다, 약품체를 개선하든지 뭐 개선하겠다 해서 다시 만들어 주시고, 저도 한지는 그 일반 인화지에 비해서 약간 잉크도 많이 스며들고 번짐 현상도 있고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어요. 거기에 맞게끔 저도 일단 원본 사진을, 이미지를 보정해서 또 수정해서 가고 그것을 뭐 수십 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제 머릿속에 어느 정도 감이 생겼고 선생님도 그 제 사진에 맞는 한지를 개발해 주셨던 거죠. 이곳 2층에는 각지에서 올라온 전통 기법의 한지가 자리한다. 박성만 선생이 직접 만든 전통 한지도 이곳에 보관돼 있다. 제가 들고 갈게요. 원재료와 만드는 방식에 따라 한지 역시 성질이 달라진다. 종이의 질로 보자면 제일 좋은 재료는 국산 당나무. 하지만 요즘 수급이 쉽지 않다. 요즘 어떻게 국산 탁 구하기가 좀 사정이 나아졌어요? 점점 어려워지죠. 그 원인이 어떻게? 누가 재배를 안 하려고 하니까 재배를 인건비 안 한다. 관계 힘들고 예. 재배를 안 하고, 옛날에 있던 이제 부모들이 다 돌아가셨어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세들이 아들들이 하는데 아들들이 힘든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국내 한지 제조업체는 26곳. 그 중에서 2대째 전통 가업을 이은 곳은 고작 3-4곳밖에 되지 않는다. 녹록지 않은 현실 앞에서 돌아선 발길. 국산 당나무 재배도 한지 전통 제작법도 이제 그 맥이 간당간당한 지경에 이르렀다. 마음이 아프죠. 지금 뭐 1000년 이상 내려오는 이게 종인데, 우리나라 전통 종인데 앞으로 맥이 끊어질까 봐 좀 걱정스럽습니다.
저한테는 뭐 굉장히 뭐 큰 존재죠. 제가 지금까지 작업해오면서 대부분 작품을 한지에다 해왔기 때문에 그 작품을 또 특히 해외에 보여주거나 전시를 했을 때 국내에서보다 반응이 훨씬 좋으니까 저한테는 늘 고마운 존재죠. 네. 박성만 선생의 전통 한지 제조 기술은 아들인 박창환 씨가 잇고 있다. 아버지의 부탁을 차마 거절할 수 없었던 아들은 2010년부터 종이 뜨는 과정을 배워왔다. 지금은 지역대학 문화재 보존과학과에서 다양한 한지 기법도 배우는 중이다. 너무 힘든 작업인데 사실. 그래서 뭐 지금 이 한지의 어떤 그 맥이 많이 끊어지고 있고 이런 단계인데 이 젊은 분이 이렇게 이어받아서 하니까 너무 보기 좋네요. 이게 바로 종이가 되는 국산 당나무 줄기다. 예민한 성질을 지닌 당나무는 추위와 더위에도 약한 편. 우리나라의 기후와 토질은 생장 환경에 썩 좋은 조건은 아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척박한 환경에서 1년을 버텨낸 나무만이 좋은 종이가 될 수 있다. 국산 닭과 이제 수입 닭은 그 생장 환경에 따라서 섬유질의 굵기라던가 길이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국산은 이제 여름과 겨울을 사계절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섬유질이 가늘고 길게 나오고, 이제 수입 닭은 보통 이제 동남아에서 나오는데 그런 애들은 짧고 굵은 특징이 있다 보니까 종이를 만들었을 때 국산 닭 한지가 훨씬 매끄럽고 윤택하고 질긴 특성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산 닭을 계속 이용하고 있습니다. 외발뜨기는 우리나라 전통 한지뜨기다. 창원 씨는 아버지에게 전수받은 외발뜨기로 한지를 만든다. 과정은 힘들지만 종이의 질이 남다르다. 죽처럼 묽게 흘러내리던 당나무 섬유질은 물기를 빼고 나면 질기고 단단해진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이 이제 외발뜨기인데요. 그러니까 외줄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외발뜨기라고도 하고, 원료를 흘려 보내기 때문에 이제 흘림뜨기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제 양손 틀에 두 줄이 매달려 있는 걸 이제 쌍발뜨기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그건 이제 틀 자체가 또 원료를 가둬놓기 때문에 가둠뜨기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흘림뜨기는 사방으로 언제든지 원료들을 흘려 보낼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섬유질이 더 얽히고 설키고 해서 강도를 더 높여주죠. 제법 모양새가 갖춰졌다. 하지만 아직 물기가 남아있다. 이 물기를 빼고 두드려야 우리가 아는 한지가 된다. 종이의 물기는 각 지역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말리는데 자연 건조하거나 열을 가하기도 한다. 건조는 이제 그 철판 건조, 그 다음에 목판 건조, 그 다음에 이제 황토 건조, 이제 그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목판 건조를 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철판 건조라든가 이제 황토벽 건조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철 성분이 매염제 역할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당나무와 같은 목재 계열인 목판에다가 건조를 하고 있습니다. 1년 꼬박 자란 나무도, 그 나무를 종이로 다루는 사람도 그와 닮았다. 단단한 섬유질을 두드려 풀고 또다시 거르고 뜨기를 반복하며 시간으로 만들어지는 종이도 그와 닮았다. 카메라에 담아온 그의 피사체, 그 반짝이는 생명력과 끈질기게 이어온 힘이 서로 닮았다. 전통 한지를 백닭이라고도 부르는데, 그 백닭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이게 한지를 만드는 과정이 100번의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한 장의 종이가 나온다고 해서 백닭이라고 부른다는데, 이게 만드는 과정을 이렇게 직접 지켜보니까 정말 종이 한 장 한 장이 소중하다는 걸 느꼈고, 나도 이게 작품을 할 때 그런 한지를 만드는 분들의 어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정말 작품을 잘 만들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은 그에게 또 다른 작업의 시간이다. 다음날 최종 인쇄를 앞둔 작품. 피사체 색을 다시 한번 살펴본다. 이때는 일반 인화지에 색을 맞춰보며 작업한다. 작업실 불빛 아래 석상의 염원이 다르게 반짝인다. 일단 한지에 프린트 하기 전에 톤을 맞추기 위해서 일단 프린트를 이렇게 해가면서 제가 그 최종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 건지에 대한 감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프린트를 해봅니다. 제가 사진 작업을 다 한지에다 하는 건 아닌데 일단 한지에 어울리는 작품들 여러 가지 이유로 어떤 질감이라든지 그 얼굴 표정에서 오는 느낌, 그 잔잔한 느낌 같은 게 중요한 작업에서는 한지를 이용하고 또 아까처럼 직조로 한다든지 한지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일 경우에 한지에다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쉰이라는 늦은 나이에 카메라를 들었다. 고통을 이기고 싶다는 염원을 담아 누른 셔터. 그 사각 프레임 속에서 그는 전혀 다른 세상을 만났다. 삶의 경계선 밖에서 보게 된 것들은 상처 입고 쓰러진 나무였다. 세상의 안에서는 절대 바라보지 않았을 것들. 이제 밖을 향한 길로 걸어간 것이다. 2010년도인가 그 초에 우연히 사진에 좀 관심이 있어서 사진 수업을 듣게 됐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취미로 사진을 쭉 찍다가 그해 겨울쯤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갑상선 암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수술도 받고 항암 치료도 끝내고 그 뒤에 이제 카메라를 잡으면 또 제가 아픈 그런 경험 때문에 그런지 세상이 좀 달리 보였고 그래서 사진을 좀 본격적으로 해보자 그렇게 시작이 됐던 것 같습니다. 카메라 속에 피사체를 담으며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다시 써내려가는 중이다. 바람에 흔들려도 뿌리를 옆으로 뉘어도 형도의 버드나무는 여전히 숨을 쉬고 가지를 키워가고 있으니까 말이다. 저는 앞으로 기존에도 조금 해오고 있는데 어떤 자연과 인간과 자연과의 어떤 관계, 다시 말하면 환경 문제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의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지금 사회 현상에 대해서 기록을 해서 작업을 좀 이어가고 싶습니다. 우리의 기록은 이제 마지막 장에 다다랐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마침표 대신 쉼표를 찍으며 세상 밖의 이야기를 찾아 나가는 사람 윤길중. 그가 보여줄 또 다른 세상이 궁금하다.